자, 오늘은 예, 장중 방송에서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건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 선물 예, 싸움 어떻게 끝났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예, 그다음에 옵션 구조에 따라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요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지막에 오후장 들어가지고 선물을 눌러댔잖아요. 보시면 여기 선물 요 선물 눌러대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선물 수량을 늘려왔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종가 전까지 다 늘리고 동시효과 들어가서 한 500억 정도 늘리고 최종 토탈 2,500억대 순매수로 끝났는데 이러면서 동시에 위클리 옵션 오늘 어제 이제 옵션 만기 월몰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위클리 옵션으로 시선이 끌리죠. 금요일부터는 위클리 옵션의 기준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설계한 자리는 어 377.5위에요. 그러니까 즉 목요일 만기입니다. 이건 다음 주 목요일 만기니까 굉장히 그 기간이 짧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나를 봤더니 377.5 여기네요. 377.5 위에다가 외국인들은 여기 좀 와라. 목요일 여기 와라. 그 다음에 혹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양방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 배팅. 떨어진다면 어디로 지금 떨어지길 원하냐? 360포인트 조금 높였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양방향이 다 가능해요. 원래는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이거보다 좀 먼 상태로 좀 쌓아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약해지니까 좀 위에다가도 같이 설계를 해놓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클리 옵션 금방 바뀌어요. 예. 좀 거래가 두텁지 않은 공간은 금방 바뀝니다. 여기는 골고루 좀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수량을 매매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에다가 좀 더 힘을 다했고요. 힘을 좀 여기다 더 썼고 377.5 요 위에다가 조금 더 힘을 더 썼고 360 밑으로는 저 밑에까지 진짜 깊숙이 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적 측면으로 저 밑에 외가격까지 담아두고 이 합산 수량이 비슷한 걸로 집계가 됩니다. 아까까지는요. 잠시만요. 마지막 확인 좀 해볼게요. 어, 약간 여기가 좀 더 많네요. 그러니까 넓게 한 8천 계약 정도 위로 한 5천 계약 정도를 짧게 작은 구간에서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올라가는 상황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나 미국에서 어제처럼 2% 3%짜리 한번 뚝 떨어지는 또 일이 발생을 하면 뭐 부담이잖아요. 또 밑에서 빼가지고 시작해서 또 밑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상태에 대비해가지고 깔아둔 거고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윗방향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1월 달에 선물을 위해서 많이 대거 팔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380 밑에 가면 수익이 나는 조건을 갖춰놨습니다. 3월 11일 선물 만기일에 한 달 뒤, 오늘 딱 2월 11일이니까 딱 한 달 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들은 현재 기준으로 380선 정도를 올라가지 않는 게 유리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하락 포지션이었는데 매일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하루하루마다 상방으로 계속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밑에서 선물을 채워놓고 있으니까. 선물은 공매도 개념으로 먼저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미리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득인 상태였어요. 근데 많이 내려왔잖아요. 1월 달까지, 1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거를 확정지으려면 공매도 같은 것도 확정지으려면 밑에서 다시 사줘야죠.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선물도 마찬가지. 매도해둔 거를 확정을 시키려면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지금 사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데 막 끌어올려서 살 필요가 없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밑에서 위에서 충분히 팔아왔는데 뭐하러 급하게 사? 급한 것도 아닌데. 보통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경우가 언제 나오냐? 공매도를 해둔 종목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해둔 종목이 급격하게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갈 때, 이거 뭐야? 빨리 안 사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겠네. 이론상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99.99 100%가 최하지만 100%를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진짜 최악으로 가도 이론상 마이너스 99%대가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공매도의 손실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급등주가 나왔을 때는. 지난번에 그런 쇼커버링이 나와서 나타난 현상이 두산중공업이었죠. 공매도를 많이 해둔 외국인 기관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럴 때 요때죠. 얼마나 다급해요. 공매도를 해놓은 거 빨리 다시 사서 갚지 않으면 손실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11,000원에서 12,000원에서 3만원까지 대략적으로 2.5배 갔어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은 손실이 100%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150%, 200%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매도를 안 한 경우는 손실이 한정적이라고요. 아무리 떨어져 봐야 뭐 우량주가 깊게 떨어져 봐야 뭐 30%, 40% 이렇게 한정적이잖아요. 공매도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외국인들 기관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상승해서 막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굳이 그럴 환경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뭐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치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2%나 2% 위로 올라갔고 소비자 물가지수 폭등가 기존에 올라간 게 있어서 뭐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미리 매도해둔 거를 저점에서 최대한 올리지 않고 사려는 노력, 사서 갚으려는 노력, 미리 매도한 거 매수하고 또 갈 수 있게 순매수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안 하겠죠. 오늘 명백히 그런 과정이 나와서 토탈 2,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더 샀습니다. 어제도 샀고요.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밑에서. 그 환경을 포착한다면 보험적으로 외국인들이 걸어놓는 그 옵션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강하다, 그러니까 그 주말 사이에 특별한 악재 이슈가 더 보강되지 않는다면, 뭐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뭐 그 물가 잡는 거, 뭐 그런 통화 정책 같은 거는 이미 너무 익숙해요. 물론 그게 시장에 방해는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강한 충격을 주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이제 적응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시장도.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 보면은 나스닥 보면은 개장 전에 급락했다가 개장 후에 급반등했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바이든이 물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연설 언급 때문에 다시 왔다면 다시 원위치 돌아왔다면 밤 사이에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오늘은 클리브랜드였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서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서 다시 내려온 거 이거 좀 이제 식상하죠. 네, 식상한데 실질적으로 어제는 그냥 국채 금리가 반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항상 1.9까지 올라갔다가 1.7에서 많이 밀렸고 1.9까지 올라가서 막 저항이니 뭐니 하고 있다가 2% 돌파해 버리니까 그래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익숙해지고 적응될 거고요. 만약에 뭐 주말 사이에 특별하게 악재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저는 월요일 바로 이렇게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외국인들의 선물 괜히 이 구간에서 사들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팔아온 거 380 밑으로 해서 팔아온 거 지금 손익분기가 여기입니다. 380 여기 밑으로 있는 공간은 외국인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고 있다라는 거는 만기일에 지금은 만기일에 현재 기준으로는 만기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사람들이 지금 뭐 다시 추가 하락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죠. 선물 만기일 포지션이 낮기 때문이에요. 380 밑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부지런히 바꿔놓으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내려오다가 손익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올려야 돼요. 외국인도. 지금 그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일어날지 계속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때입니다. 종목들을 그래서 좀 더 참을 시기라고 봅니다. 예, 종목들 뭐 진짜 악재 있는 뭐 위메이드 같이 진짜 끝까지 막 엄청 올라갔다가 개인들 무덤 만들고 개미 지옥 만들고 내려오는 어제가 하한가 정도 갔죠. 그런 종목들 말고 밑에서 우물쭈물 되는 종목들 이미 다 내려와서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실패하고 뭐 돈이 조금 들어와 있고 이런 정도의 상태, 그리고 충분히 재료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진심을 다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거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같은 거 거래가 터졌죠. 그런 상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이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들 각 개별적으로 돈을 쓰는데 부담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선물 만기일 동안에 포지션 바뀌고 하면은 종목들도 알아서 힘을 쓸 것들이 이제 돈이 들어와요. 보통의 주식은 개인들을 계속 지독하게 밀어 넣다가 와 이거 진짜 안 팔면 안 되겠는데, 아 지독하다 진짜 안 팔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양봉 딱 돌려서 전환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가장 못생긴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가장 이쁜 차트로 만드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네.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파생 시장의 구조상. 그래서 이게 대폭 변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비중 관리는 좀 해주시고, 너무 한쪽에 몰빵해서 진짜 그러다가 그 종목이 악재가 생기면은 그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니까, 이 종목이 진짜 안 좋은 최악의 악재가 생기더라도 내 계좌를 나중에 살려갈 수 있는 살아 있을 수는 있게 살려갈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놔야죠. 그럴 수 있게만 비중 조절 관리만 해주시면 뭐 머지않아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2년 전 3월과 좀 다른 게 유동성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통화 정책 차이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힘있게 못 올라와요. 그리고 개인들의 내성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주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바뀌는 거 없으니까 월요일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8시 반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내 주말 잘 보내세요.